취재 기자들과 함께 오늘의 핫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계로 가봅니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갈등이 남매를 넘어 가족 전체로 확산이 되고 있죠. 조원태 회장과 어머니인 이명희 고문이 오늘 공동 사과문을 내면서 수습에 나섰지만 다툼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장가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지난주 크리스마스 휴일이었죠. 두 모자의 갈등이 공개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조원태 회장이 성탄절이었죠. 지난 25일에 평창동에 있는 이명희 고문의 자택을 찾았다가 이 고문과 언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병과 유리창 등 집기 일부가 파손됐고요. 이 고문도 팔에 상처를 입은 사진이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에 앞서 이틀 전인 23일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조 회장이 선대 회장의 유훈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의 비판이 이명희 고문의 묵인 아래 이뤄진 게 아니냐면서 불만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남매의 난이 총수 일가 전체 갈등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룹 안팎의 추측이 난무했고요. 조 회장과 이 고문은 함께 공동 명의의 사과문을 내면서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만큼 이 경영권을 둘러싸고 셈법이 복잡하기 때문일 텐데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네, 이 표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너 일가가 가진 지분율 차이가 크지 않아서 다른 주요 주주들의 결정에 따라 내년 주총에서 조 회장의 연임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가장 주목이 되는 건 단일 주주로서는 한진칼의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KCGI, 일명 강성부 펀드인데요. 만약 강성부 펀드가 조 전 부사장과 손을 잡는다면 조 회장의 경영권을 흔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조 회장은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들, 그러니까 조 전 부사장과 조현민 한진칼 전무, 이명희 고문이 손을 잡을 경우도 조 회장으로서는 사실상 부담스럽습니다. 여기에도 지분 6.4%를 가지고 있는 반도건설, 또 4% 넘게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선택도 조 회장의 연임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모자가 공동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봉합됐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다. 이런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여론을 좀 의식을 해서 고개를 숙이긴 했지만 갈등의 원인은 사실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조 회장이 가족들의 측근을 밀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또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호텔 사업 매각을 본격화하게 되면서 이들의 분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싸움은 이거 뭐 계속 될 수밖에 없고 계열 분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전문가 지적대로 이 한진가 사태 일파만파로 커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내 대표 가상화폐 거래소죠. 빗썸이 800억 원대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가상화폐를 거래한 개인의 소득에 사실상 처음으로 세금을 물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 현재 상황과 파장 이한나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국세청이 정확히 누구한테 왜 이 세금을 물리기로 한 건가요? 네, 빗썸홀딩스의 이 최대 주주인 비덴트는 최근 공시에서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 징수와 관련해 803억 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빗썸에서 거래해 소득을 올린 외국인들을 대신해서 소득세를 내라는 뜻입니다. 이 소득세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일을 하거나 배당을 받아 국내에서 소득을 올리면 그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세금을 원천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외국인에 한정돼 있다 보니 내국인은 빼고 외국인만 과세한 겁니다. 네, 그럼 빗썸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입장을 들어보니 국세청이 해외 전화번호로 가입한 사람 전체를 외국인으로 간주했다는 점, 그리고 매매 차익이 아니라 출금액 전체를 이 전체에 과세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빗썸코리아는 우선 세금을 내고 법적 대응을 계획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국세청은 관련해서 어떤 입장도 낼 수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거에 기획재정부에서 개인의 가상화폐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면서요? 네, 기재부와 국세청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네. 기획재정부는 오늘 공식 입장을 내고 개인의 가상화폐 거래 이익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과세가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업계 측 의견 들어보시죠. 네. 대법원의 입장은 모든 조세는 조세 법률주의에 입각해서 확대 해석이나 유추 해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세청 과세 사례는 그 확대 해석이나 유추 해석 쪽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기자, 이번 과세의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좀 궁금한데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업비트나 이런 코인원 등 그 다른 주요 거래소들에도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후오비 코리아 등 중국계 거래 사이트는 대부분 국세청의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세청이 기재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과세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 만큼 실제 과세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